일부 법인 택시들이 소속 기사들에게 운송 비용을 전가하는 불법 도급제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공안전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대책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부안군에 위치한 석불산 영상랜드가 철거될 예정입니다. 수십억 원을 들여 조성한 공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철거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청 소속 간부와 일부 교수가 전북대학교 총장 선거에 개입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전북대 교수 연구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습니다. 전북 지역 청년 일자리 사업에 80억 원이 투입됩니다. 예산은 군산 지역 고용위기 해소와 농촌 고용 서비스 확충 사업에 집중 투입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부안군은 영상문화특구로 지정됐었을 만큼 드라마와 영화 촬영 장소로 유명했었는데요. 촬영 세트장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한 곳 중 하나가 바로 석불산 영상랜드입니다. 그러나 찾는 관광객이 줄면서 시설이 노후화되고 무너지는 등 문제가 되자 부안군은 철거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수십억 원을 들여 조성한 공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철거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월을 못 이긴 마루는 보기에도 위험할 정도로 푹 꺼져 있습니다. 지붕은 제 역할을 못할 정도로 뜯어져 있고 기와짝은 땅에 떨어져 깨져 있습니다. 바람을 막아야 할 문풍지는 제 기능을 잃고 바람에 날리고 있습니다. 폐가가 연상되는 이곳은 부안군 석불산 영상랜드입니다. 지난 2004년 부안군은 2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이곳에 석불산 영상랜드를 조성했습니다. 유명 드라마의 촬영지로 알려지면서 한때는 100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찾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안전상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곳을 찾는 관광객은 위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상황입니다. 위험 표시와 같은 안전 대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상랜드와 함께 조성된 산책로도 활용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영상랜드 관계자 또한 답답함을 드러냈습니다. 구두상으로 이제 연장을 해줬죠. 그런데 여기가 아시다시피 수요도 없고 뭐 그런 문제점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관리하는 데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그런 논의가 많이 있어서 영상랜드 건립 비용 21억 원과 유지 비용 등 예산을 투입했지만 줄어드는 관광객으로 시설은 방치된 것입니다. 게다가 세트장 부지는 어느 문중에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어서 올해 6월까지는 다시 반납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부안군은 더 이상 시설을 유지할 수 없어 시설 철거를 결정했습니다. 시설이 낡아가지고 관광객들이 가서 관람할 때 잘못하면 무너져서 다칠 수도 있고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반납을 하려면 또 원상 복구도 해야 되고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 가지 때문에 철거를 계획하게 됐습니다. 이미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상황에서 철거에도 5억 원이란 예산이 사용될 석불산 영상랜드. 관광산업의 불씨를 살리지 못하고 방치했다는 부안군을 향한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일부 법인 택시들이 소속 기사들에게 택시 유류비와 수리비 등 운송 비용을 전가하는 것을 불법 도급제라고 합니다. 이 불법 도급제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공공안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불법 도급 택시 운행 실태를 고발하는 현직 법인 택시 기사를 김남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정읍지역 한 법인 택시 소속 기사인 A씨는 택시를 운행하기 위해 오전 10시에 출근합니다. A씨가 택시를 운행하고 퇴근하는 시간은 대부분 다음날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입니다. 12시간이 넘도록 택시를 운행하면 평균 11만 원에서 16만 원가량 운행요금을 받습니다. 하지만 A씨 손에 들어온 수익금은 대부분 5만 원에서 8만 원 선 내외입니다. 산악금 4만 5천 원을 매일 택시 회사에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데다 3만 5천 원가량의 유류비도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생활 때는 한 달에 재정가가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11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 한 달에 그걸 넣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하루에 4만 3천 원, 5천 원이에요. 평균 3만 원, 4만 원 가지고 한 것 같아요. 그럼 과연 생활을 할 수가 있는가? 지난 2010년부터 택시기사들에게도 최저임금법이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법인 택시 가운데 상당수가 여전히 편법적인 방식으로 불법 영업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4만 5천 원 받는 데도 있고 4만 3천 원 받고 그래요. 월급은 지금 줄 수가 없어요. 그 돈 받아가지고 없는 집구석 논밭 파는 데서 월급을 어제 4만 3천 원 받는 데 4만 5천 원 받는 데 있고 또 차가 낡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더 적게 받고 그래요. 현행 택시발전법 시행령에는 법인 택시업자들이 차량 수리 비용 등 운송 비용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택시 운송 사업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유류비라든지 또 그 수리비라든지 이런 거를 운수 종사자에게 전가시킨 것이 만약에 사실이 드러나면 행정에서는 조사를 통해서 경고 또 사업 일부 정지, 감차 명령 이런 걸 할 수 있고요. 또 가태료 처분도 500만 원부터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회사와 계약을 하고도 계약서도 받지 못하는 택시기사들, 산업금과 유류비, 차량 수리비까지 부담하면서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억울한 택시기사들의 목소리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택시기사들은 산학금을 채운 후 수익을 얻기 위해 적정 근로시간보다 훨씬 많은 시간 일을 해야 하는 등 불안정한 운행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우입니다. 경찰청 소속 간부와 일부 교수가 전북대학교 총장 선거에 개입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전북대 교수 연구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전북대 전현직 교수 4명의 연구실에 수사관을 보내 휴대전화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확보했습니다. 압수수색은 교수들의 자택과 차량까지 이루어졌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이들 교수는 전북대 총장 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의 비위 의혹을 불특정 다수의 교직원 등에게 전파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전북 지역 청년 일자리 사업에 80억 원이 투입됩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취업난에 따른 청년 인구의 이탈을 막기 위해 국비 81억 7천만 원을 투입해 올해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전년보다 8억 5천만 원가량 늘어난 것입니다. 예산은 조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 GM 공장 폐쇄로 어려움을 겪는 군산 지역 고용위기 해소와 농촌 고용 서비스 확충, 사회적 경제 활성화 등에 집중 투입될 예정입니다. 고창군이 복분자 산업 활성화를 위해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고창군은 지역 특화 작물인 복분자 산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 사업비 13억 원을 투입합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복분자 신규 식재비 지원과 유기농 자재 지원, 복분자 수급 안정을 위한 생산 이력제 지원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고창군 관계자는 복분자 생산 안정화를 위해 생산 농가를 현장에서 만나 현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농업인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부안군이 2020년 어촌뉴딜 300사업 공모 신청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주민설명회는 2020년 어촌뉴딜 300사업 신청을 원하는 곰소와 궁항, 성천, 벌금 등 6개 지구 주민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설명회 내용으로는 신규 사업 공모 선정을 위한 신청 절차 안내와 추진 방향과 타 지자체 성공 사례 소개, 주민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으로 구성됐습니다. 어촌뉴딜 300사업은 오는 6월에서 7월 공모 신청과 접수를 받은 다음 해양수산부 서류심사와 종합평가를 거쳐 11월에 사업 대상을 선정합니다. 정읍소방서가 소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정읍소방서는 소방 사각지대에 놓인 주택 밀집 지역 4곳에 호스릴 비상소화장치와 비상소화기함을 설치합니다. 소방자치 설치 지역은 정읍시 주택 밀집 지역인 시기동과 수성동, 장명동으로 소방 용수시설이 지정돼 매월 정기 점검이 진행됩니다. 정읍소방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택 밀집 지역 등 소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부안군이 2019년 산불 방지 종합 대책 수립에 나섭니다. 부안군은 산불감시원과 진화대원, 관련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산불 방지 인력 발대식을 진행했습니다. 이와 함께 군청과 13개 읍면에 산불 방지 대책 본부를 설치하고 소방서와 군부대 등 관계기관과 산불 방지를 위한 공조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안군 관계자는 산불 방지를 위해 온 국민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만큼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산불 예방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남원 춘향골 핵감자가 본격적으로 출하되고 있습니다. 춘향골 핵감자는 주산지인 남원시 금지면 일대에서 최근 첫 출하가 시작됐습니다. 가격은 20kg에 한 박스당 4만 원 선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가을에 수확한 저장 감자에 비해서는 두세 배가량 높은 가격입니다. 남원 금지 송동 수지면 일대는 퇴적 평야지 미사토양으로 배수가 잘 돼 감자 생장에 적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서 생산되는 남원 핵감자는 씨알이 굵고 맛이 좋아서 소비자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남원시가 여성 친화 도시로 재지정되면서 연계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013년 여성 친화 도시로 지정된 남원시를 최근 재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남원시는 여성 친화 도시 재지정 현판 제막식을 갖고 연계 사업을 진행키로 했습니다. 남원시는 앞으로 5년 동안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구축과 양육 친화 환경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여성들의 역량 강화와 경제 활동 지원을 통해서 여성과 남성이 같이 더불어 사는 남원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순창군이 옛 모습을 기억하고 역사를 되살리기 위해 지역에 관한 기록물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1980년대 이전 순창의 모습과 주민 생활상, 한국전쟁과 관련한 소장 기록물 등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일기와 편지, 증명서, 메모, 책자, 문서, 사진, 동영상 등입니다. 응모작은 심사와 전시회 후 다시 돌려줍니다. 전라북도가 축산 악취를 줄이기 위해 찾아가는 환경 민원 차량을 운영합니다. 찾아가는 환경 민원 차량은 시군별 축산 악취 심각 지역과 악취 민원 발생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환경 오염도를 사전에 조사해 악취의 원인을 파악하고 문제점 정밀 진단과 예방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도민 밀착형 생활환경 서비스입니다. 또한 악취가 발생하는 해당 시군, 환경단체 등의 관계기관을 통해 건의사항을 수렴해 추진 절차에 따라 현장 조사와 같은 악취 저감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찾아가는 환경 민원 차량을 통해 악취 없는 청정 전북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부안군이 2019년 표준지 공시지가 이의 신청을 받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 공시지가 산정 기준과 토지 수용 등에 대한 보상,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하는 감정 및 평가의 기준이 돼 일반적인 토지거래 지표로 활용됩니다. 표준지 공시지가 이의 신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접속하거나 부안군청 민원과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부안군 관계자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개별 토지의 지가 수준을 결정되게 하므로 토지 소유자 등 많은 분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남원시의 전통시장인 공설시장의 월매 야시장이 오는 4월부터 문을 엽니다. 월매 야시장에서는 향토 자원을 재료로 만든 먹거리와 결혼 이민자들이 선보이는 세계 각국의 전통 음식들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수공예품을 비롯한 지역 특산품도 판매합니다. 남원시는 경관 조명을 설치하고 포토존과 같은 다양한 즐길거리도 만들 계획입니다. 고창군이 재난 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와 가스, 보일러 점검 서비스반을 운영합니다. 점검 서비스반은 오는 3월부터 10월까지 주거 환경이 열악한 농어촌 재난 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운영합니다. 점검 서비스반 대상 가구는 모두 100가구로 전문가의 가정 방문을 통해 지속적인 점검 활동을 진행하며
화재 발생 시 대피 요령과 폭염 대처 요령 등의 주의사항도 함께 안내됩니다. 고창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안전 불안 요소를 줄이기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제시가 2023년까지 지역 정보화를 이루기 위한 보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보고회에는 박준배 김제시장과 지역 정보화 관련 학과 교수 등 4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보고회 내용으로는 김제시 대내외 환경과 정보화 현황, 지역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정보화 비전과 전략, 교육, 복지, 인프라 등 4개 분야, 44개 정보화 사업으로 이뤄졌습니다. 김제시 관계자는 이번 보고회를 통해 안전하고 실현 가능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제시 농업기술센터가 농산물 원산지 표시 명예감시원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명예감시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해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담당자를 강사로 초빙해 강연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 명예감시원은 국산과 외국산의 표시 방법과 관련법에 대한 교육을 받은 뒤 오는 2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명예감시원 활동을 통해 원산지 미표시와 혼동표시 등을 바로잡아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농산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결혼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검정고시 종합반을 개강합니다. 검정고시 종합반은 오는 4월과 8월에 실시되는 검정고시에 대비해 결혼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강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부안군은 현재 모두 9명이 신청해 종합반을 수강하고 있으며 검정고시를 응시하기 원하는 이주 여성이라면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안군 관계자는 학력 취득을 통해 결혼 이주 여성의 역량 강화로 이어져 자립 기반 마련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부안군 농업기술센터가 2019년 친환경 벤처농업인 대학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벤처농업인 대학에서 농산물 판매 전략반과 신소득 작물반, 한우반 등 3개 과정에서 모두 105명을 신입생으로 뽑을 예정입니다. 신청은 오는 22일까지 부안군청과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서류를 내려받아 농촌지원과 강소농 육성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친환경 벤처 농업인 대학을 통해 부안농업의 경쟁력과 부가가치 향상, 전문 농업인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연일 말썽을 부리던 미세먼지는 찬바람이 불면서 차츰 해소되겠습니다. 그만큼 날은 더 추워지겠는데요. 목요일 아침 동부 내륙 영하 9도 이하로 떨어지면서 반짝 춥겠고요. 낮부터는 평년과 비슷해지면서 이맘때의 겨울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이로 인해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는데요. 시설물과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한 주간 아침 기온 영하 4도 내외, 낮에는 5도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금요일에는 눈과 비 소식이 들어있기는 한데요. 양이 적기 때문에 건조함을 해소시켜주기에는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먼바다를 중심으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우리 지역 앞바다 1.5m의 파고가 예상됩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전국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해안은 새벽과 아침 사이 곳곳에 눈이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내륙 중심으로 영하 10도 내외까지 떨어지면서 춥겠습니다. 낮에는 영상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건조함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일부 서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건조한 대기에 불씨 관리 잘 하셔야겠고요. 큰 일교차까지 겹치면서 호흡기 관리에도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